문재인이가 미국을 갔는데 사실 저는 문재인이가 왜 미국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을 가서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왔죠. 저는 이 사람이 왜 백신, 우리가 그 동안에도 기사를 봤지만은 백신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아마도 코로나 대해서 어쩌면 좀 소홀하게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 대신에 저희는 뭐 집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분히 문재인이가 이거를 악의적으로 방관을 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1년이 지금 넘었죠. 1년이 넘고 1년 반이 돼가는데 자기도 이제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이제 와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서야 이제 온 나라가 지금 그 백신 주사를 맞고 하고 있는데 한국이 뭐 150 몇 개 국가 중에서도 뒤로 밀리니까 이제서야 좀 뭐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 구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정말 진정성으로 이걸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여튼 뭐 자기 임기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바이든 새로 취임한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 정책을 써볼까 이런 욕심으로 저는 갔다고라고밖에 생각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가기 전부터 햄버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저는 참 사실 미국의 그 음식이라는 게 뭐 유럽의 음식처럼 그렇게 풍미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예. 그래도 유럽은 뭐 코스라고 할까? 그래서 보통 식당에 가면 유럽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한 5코스? 뭐 이렇게는 먹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 참 그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코스를 다 먹으면. 보통 점심 식사에서도 그렇게 먹으니까. 근데 저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다 먹게 되긴 하더라고요. 뭐 보통 뭐 샐러드나 숲을 먼저 먹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인 디쉬를 먹는데 주 메뉴를 먹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고기일 수도 있고 생선일 수도 있고 뭐 생선 한 마리도 주 메뉴가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은 또 이제 디저트를 먹겠죠. 네, 디저트도 뭐 제가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도 엄청 크게 엄청 큰 걸로 이제 먹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또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뭐 또 뭐 치즈라든가 이런 걸 먹기도 하는데 그런 코스에 보통 이제 유럽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와인이나 맥주는 뭐 가볍게 음료수로 마시고 와인 같은 건 보통 한 잔, 두 잔 점심 때도 하고 또 필요하면 맥주도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벨gium에 있을 때 그 벨gium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서 살았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이 미국에 연수를 가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러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는 참 미국의 그 음식에 대해서 좀 비웃었어요. 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게 된 미국의 음식이라는 게 너무나 그 좀 간단하잖아요. 주로 햄버거라든가 뭐 또 멕시코 영향을 받은 그런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렇게 해서 뭐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음식 문화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좀 유럽에 비해서는 좀 가볍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햄버거라는 것이 뭐 대체로 미국의 아마 그 일반적인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이가 햄버거는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이제 내놓은 게 뭐 문재인이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 음식을 뭘로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문재인이가 요구한 거는 바이든하고 아마 식사를 하면서 거창한 식사를 요구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대접했다는 것이 크랩 케이크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제가 보니까 게살 완자 이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또 뭐 영어로 하면 미트볼 같은 거.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게살 으깬 거에다가 뭐 마요네즈나 양파나 뭐 마늘이나 뭐 좀 원하는 대로 뭐 샐러리를 넣을 수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레몬 주스도 넣고 뭐 겨자도 넣고 맛을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소금 좀 넣고 또 자기가 원하는 뭐 다른 향신료도 좀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섞어 갖고 뭐 밀가루 묻히고 아니면 빵가루 묻히고 해갖고 후라이팬에 이렇게 굽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 같은 경우는 물론 집에서 요리할 때는 그 딥 프라이는 하진 않고 뭐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하는 그런데 대체로 크랩 케이크 같은 경우는 보통 후라이팬에 굽는다고 그러고 햄버거는 우리가 뭐 햄버거 가게 가면은 기름통이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굽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완자 그 게살을 으깨 갖고 뭐 이런 양념들을 묻혀 갖고 뭐 동그랑땡은 아니고 조금 더 크게 주먹만하게 해갖고 그거를 납작하게 해서 후라이팬에 굽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 접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시에 이제 고기에 대해서 뭐 다른 사이드 디쉬를 넣어갖고 하는데, 뭐 그 구운 거기 때문에 감자 튀긴 것도 같이 곁들일 수도 있을 테고 그러는데, 뭐 바이든하고 식사한 거는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메뉴는 뭐 보기에는 그럴듯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재인이가 햄버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크랩 케이크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그 문재인이가 뭘 원했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막 정찬 뭐 오찬이라도 마찬가지고 풀코스로 나왔다면 참 문재인이는 그거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유럽에 있을 때 외국 사람들하고 막 그런 식사를 했지만은 사실 풀코스를 하면은 굉장히 괴롭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뭐 샴페인도 나오고 와인도 나오고 다른 또 원하는 술도 나오고 하는데, 그 코스대로 먹기가 물론 뭐 이제 뭐 시간 지나면 뭐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또 뭐 저는 또 말도 잘 하지도 못하고 제가 막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도 못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게 맞춰갖고 막 웃고 지내야 되는 그게 고역이었었어요. 물론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막 또 같은 일 때문에 막 같이 재밌게 지내기도 했는데, 또 저하고 같이 한국에서 간 사람이 그걸 또 굉장히 또 힘들어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는데 문재인이가 그게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이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식사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뭐 기본적인 아무런 뭐 에티켓이랄까 기본적인 매너가 너무 없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아무런 그런 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대화도 못하지만은 참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외국어를 알아야지만 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직장 생활 할 때도 이제 외국 바이어나 손님들이 오면은 여직원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를 왜 안 하냐고. 꼭 우리가 영어로 인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만나면 한국말로 인사를 해도 다 이렇게 통할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에도 인사를 못 해요. 그러듯이 사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런 대인관계가 좀 편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은 사실 그게 너무너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요번에 방문했을 때도 보면은 혼자서 쭈뼛이 서 있는 그런 표정을,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이 매번 해외 방문할 때마다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냥 쭈뼛하게 서 있는 그런 순간을 굉장히 많이 노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제대로 된 코스 요리를 먹게 되면, 물론 점심이라도 뭐 1시간 반 뭐 이렇게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문제니까 물론 뭐 그걸 아주 정식으로 뭐 서양 사람들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만일에 문재인한테 그런 식사를 대접했다면은 진짜 문재인도 고역이었겠지만은 미국 그 백악관의 직원들도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의 직원들도 고역이었을 거예요. 문재인하고 대화를 안 되니까 문재인 혼자 쭈뼛이 있고 다른 강요들은 그다음 뭐 영어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겠죠. 대화도 안 돼, 주제도 없어. 근데 그 1시간 반을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리고 또 그 사람 그 특유의 그 말할 때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밥 먹을 때 오죽하겠어요? 참, 그러니 그거를 감당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고역이었겠어요. 그래서 크랩 케이크 대접해 준 거는 제가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 측 미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생각해서 아주 좋은 메뉴를 권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참, 뭐 문재인이가 마지막으로 뭐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으니까 어쨌든 가서 인사를 해야 되겠고, 어떻게든 정은이한테 좀
좀 유화적인 정책을 써달라고 요구하고 싶었겠지만은 결국은 가갖고 기업인들 데리고 가갖고 미국에다 44조를 퍼부어주도록 했다는 것이 전 그거 보면서 도대체 한국 노조들 뭐 하고 있나요? 당장 강화문으로 가서 시위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아니 한국에서는 지금 일자리 없다고 난리가 났고 지금 뭐 코로나 사태이긴 하지만은 지금 기업들이 투자할 마음도 없고 전부 다 지금 일자리도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미국 가서 44조를 퍼부어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땡큐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있어야 되나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2018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FTA를 개정을 하면서 홀라당 시장을 다 내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정말 한국하고 그 FTA 개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자기네 직원들 엄청 칭찬하고 그랬는데 참 희죽거리고 있는 문재인을 보면서 기가 막혔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뭐 바이든이 문재인을 가지고 놀았더구만. 그것도 모르고 무슨 대단한 협정을 하고 온 것처럼 아니 미군 접촉한 한국군 55만 명한테만 주기로 했다고 벌써 기사가 나온 지가 언젠데 돌아오면서 자평이 그런 거짓말을 또 하고 있나요? 제가 그 기사를 들어가서 봤더니 언제 어떻게 준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거를 대단한 협상을 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정말 꼬라지 온갖 망신을 다 당하고 와갖고 아유 참 저런 거를 대통령이라고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는 거죠. 매번 갈 때마다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하죠. 정말 문재인이가 처음에 미국 갔다 오고 나서 동남아 또 갔다 오고 나서 정말 뭐 외교를 회복을 했다 이런 기사 제가 아직도 그거 너무 기가 막혔고 보관하고 있는데 참 한국 언론도 한번 말 좀 해보시지. 참 저런 걸 대통령으로 따라다니면서 창피하지도 않나요? 네, 하여튼 뭐 앞으로 다시 문재인이가 밖으로 나갈 일은 없을 테니까 이런 뭐 개망신 당하는 일은 없겠죠. 네, 감사합니다.